달순의 라이브. 자, 오늘은 아니 우리 미네네 우리 감독으로 잘 이끌었던 한지 플릭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를 확실하게 아직 오피셜이 뜬 건 아니고요. 사임 의사를 본인이 밝혔죠. 이야기를 했죠. 네, 예, 나가 이번 시즌까지만 감독을 맡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쪼가 또 트롤짓 한 거냐? 어? 역시 또 브라쪼의 짓이냐? 뭐 이런 게 그 하도 독일내에서도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요 이야기를 좀 한번 전체적으로 묶어서 예. 한번 해주는데 일단 첫 번째. 그러면서 이제 바이언 내 이제 조금 뭐랄까 정치 싸움? 아 그런 것도 좀 묶어서.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일단 예, 이거는 그가 플릭 감독이 바이에른 감독을 이번 시즌까지만 맡고 네. 예, 그리고 사임하기로 했다, 떠나기로 했다. 이거에 대한 예 사진인 거고요. 속보로 딱 떴던. 예. 근데 이제 바이에른 쪽에서 바로 이제 오피셜로 그거가 성명을 낸 거죠. 주말에 마인츠하고 경기가 있어요. 플릭 감독이 지난주에 우리 구단 측에다가 그가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건 맞다. 맞다. 근데 그때 이제 마인츠전이 끝나고 나서 회의를 하기로 했다. 근데 먼저 플릭 감독이 얘기를 한 거다.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다. 예. 근데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마인츠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회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거치를 결정할 것이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플릭은 우리와 계약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희한하네요.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 감독은 떠나기로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알겠고 근데 몇 경기 더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 경기 끝난 다음에 알려줄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플릭이 어떤 감독인가 살짝만 이제 예,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뭐 다들 알죠. 예, 뭐 그 지난 시즌 10라운드까지 바이에른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그럼요. 예, 난리였죠. 분데스리가에서 4위까지도 밀려나고 이랬었는데 네네. 이제 그 트래블을 달성을 했고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분데스리가, 포칼 그리고 또 이제 올해 2020년 이내에 또 이제 피파 클럽 월드컵, 또 DFL 슈퍼컵, UEFA 슈퍼컵까지 차지하면서 6관왕을 달성을 했죠. 이게 그러니까 2009년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인데 거의 이 위협을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한지 플릭. 사실 네. 한지 플릭이 처음에 바이언 맡았을 땐 약간 이름값이 좀 이런 것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지도자 경력의 대다수가 수석 코치였으니까. 그러니까 감독이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트로피를 수집했죠. 그리고 이제 그 승률이 81경 공식 대회 81경기를 맡으면서 67승, 승률이 83%. 뭐 압도적이지. 바이에른 구단 역대 최고 승률. 그것도 격을 달리하는 최고 승률. 그러니까. 왜 기본적으로 60%만 돼도 높은 승률이거든요. 그럼요. 무승부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왜? 완전히 트로피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올리고 승률도 이렇게 좋은데 왜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살리아미치치 브라쪼하고 이제 플릭 간에 마찰이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리고 이제 플릭의 결정의 원인을 제공했다입니다. 일단 그 선수 영입과 관련해서도 마찰이 굉장히 많았어요. 둘 사이에. 그러니까 플릭 감독은 뭐 베르너라던가 그리고 카이 하베르츠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데스트 있잖아요. 데스트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협상이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살리아미치치가 이제 그런 것들 계속 배제하고 이 종류가 너무 많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커트하다가 결국 데스트도 놓치면서 데려온 게 부나사르인 거고 또 이제 사네도 조금 브라쪼가 거의 전개를 시킨 거고요. 이적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플릭 감독이 원했던 선수들은 제대로 영입이 안 되고 브라쪼가 자기가 그냥 그 살리아미치치가 원했던 선수들 입맛대로 막 그냥 선수가 영입되는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감독이 난데 너무하네 이제 이런 게 있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조금 문제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일단 그 플릭 감독은 베테랑들하고 재계약을 하고 싶어 했어요. 특히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중점이 되는 건데 보아탱을 재계약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브라쪼는 보아탱이 나이도 있고 부상도 좀 당하는 선수고 이제 하향세를 탈 거기 때문에 떠나보내려고 했대요. 이런 과정에서 이게 파리 생제르맹하고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바로 하루 앞둔 시점에 브라쪼가 언론에다가 우리는 보아탱과 얘기를 했는데 보아탱에게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통보했다. 이렇게 인터뷰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보아탱이 8강 1차전에 벤치에 있었어요. 쥘레가 나왔어. 왜냐면 선수가 어쨌건 마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렇지, 완전 마상이지. 예, 그러니까 너 필요 없어 이런 얘긴데. 근데 쥘레는 은바페하고 상성상 최악이거든요.
뒤에 쫓아가고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부상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플릭 감독한테 그 질문이 당연히 나왔어요. 보아탱 그거 브라쪼가 한 발언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냐 딱 이러니까 일단 플릭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나는 프로페셔널하다. 난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감독이기에 나는 경기에 대한 얘기만 한다. 이걸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이거 그냥 은연중에 조금 불만을 얘기한 거죠. 진짜?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뭐냐면요. 나는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다. 나는 때로는 연기를 해야 한다. 너무 뻔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급 매기인데 이렇게 되게 예의와 격식 딱 차리면서 뒤로 땅 때리는 방식이죠. 나는 감독으로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이야기만 할 거야. 난 내가 불만이 있다고 없다고 여기서 얘기하진 않아. 나는 경기가 중요해. 계속 이제 경기만 얘기하지. 계속 이런 식이지. 뭔 소리야? 저기 불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이에요. 이미 그 시점부터 플릭이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싫다고 하지 뭐 이렇게 말을 돌려서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대놓고 얘기를 못 하지. 그러면 여기에 책임의 발단이 자기한테 오거든. 네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칼자루에 내 칼자루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하는 거야. 네 칼자루에 피 묻었잖아. 이걸 하려고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는 거였죠. 근데 여하튼 여기 핵심은 이 브라쪼하고 플릭 감독하고 계속 그런 식의 마찰이 있었다. 오케이. 어쨌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임 감독인 코바치가 이제 좀 뼈 있는 말을 했거든요. 네. 바이에른은 그 감독에게 좀 권한을 잘 주지 않는다. 감독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지금 나는 모나코에서 지금 모나코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폴 미첼 그 단장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플릭 같은 감독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약간 좀 쌓여 있는 게 있는 그런 이제 과거의 그런 흔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관련한? 이게 그 설문조사한 거거든요. 누가 바이에른에서 더 중요한가?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둘이 하도 싸워대니까. 거기다 이제 플릭이 떠난다라고 하니까. 또 그런데다가 결국 힘싸움하다가 플릭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나 나갈게. 라고 했더니 이거 어디서 이제 그 키커지네. 키커지가 여론조사한 거예요? 네. 여론조사 결과 일방적으로 93.2%, 6.8%가 바이에른 뮌헨에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면 저 얘기는 브라쪼 너 나가 이런 거네요. 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팬들은 플릭의 손을 들어준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브라쪼의 트롤짓이 야 너 진짜 안 되겠다. 뭐 이런 게 노출됐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수석 코치인 게를란트 이 사람은 거의 20년 가까이 그 바이에른 코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클로제도 코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플릭 나간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나가겠다라는 식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클로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코치진도 나는 다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플릭 감독이 그만큼 좋아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브라쪼에 대한 환멸 때문에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입니다. 감독도 좋고 브라쪼는 싫고? 브라쪼의 행위들 같은 것들이 꼴배기 싫다 이런 거죠. 꼴배기 싫다. 그러니까 그 코칭 스태프라던가 뭐 보드진의 일부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플릭 손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지금 여론도 그렇고 내부적인 어떤 이 흐름도 이거는 이제 플릭이 이거 브라쪼 좀 심한데? 이런 여론들. 그럼에도 이제 그 브라쪼가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이 정도로 여론도 안 좋고 막 내부에서도 막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 그냥 정리하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있죠? 이게 그러니까 그 루메니게 CEO 왼쪽에 루메니게잖아요. 그 루메니게 CEO 같은 경우는 플릭의 편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이 울리 헤네스예요. 전임 회장인데요. 근데 울리 헤네스가 바이에른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베켄바워보다 더 위상이 높은 사람이에요. 바이에른 뮌헨만 놓고 보면은. 왜냐면은 이 사람이 그 바이에른에서 전설적인 공격수기도 했었고요. 베켄바워 시대 때. 근데 부상 때문에 만 28세에 조기에 은퇴를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바이에른 단장직을 합니다.
사실 행정가로서가 훨씬 더 임팩트가 그렇죠. 강했죠. 예, 그리고 그 단장을 하면서 미국에서 그런 많은 시스템들을 가져와가지고 유럽 구단들 중에서 가장 먼저 메가스토어를 열었고요. 그래서 뭐 수완이 대단한. 예, 그리고 스폰서들도 다 끌어오고, 그러니까 원래 분데스리가가 50+1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 자본이 잘 못 들어오는데 바이에른이 왜 분데스리가에서 독보적인 1강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냐면요. 헤네스가 미리 기반들을 막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독보적으로 많이 축적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바이에른이 뭐 20년 넘게 뭐 계속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 맞아요. 그런 기틀을 마련한 게 헤네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네스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바이에른에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의미의 그 헤네스 지분이 바이에른 뮌헨이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네. 역사적 지분이건 간에. 오케이. 그런데 그 헤네스가 브라쪼의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뭐예요? 브라쪼랑 관계가 상당히 좋고, 브라쪼를 데려온 것도 그렇고, 브라쪼가 굉장히 잘하나 보죠. 헤네스 앞에서 슬기롭게 사회생활 잘하고. 그래서 그런 헤네스가 지금 브라쪼의 편이 있기 때문에 그 뒷배가 있다. 저 정도로 지금 안 좋은데도 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 쪽 언론들 보도에서는 만약에 플릭이 남으려고 했다면은 브라쪼가 떠났어야 됐다. 둘은 도저히 거기가 공존할 수 없는 상태. 공존할 수 없다. 그런데 브라쪼를 경질을 못 시키니까 그러면 플릭이 내가 떠나겠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헤네스가 또 뒤에 있고. 근데 문제는 그 바이에른 내부진에서 그 루메니게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플릭 편을 들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그 독단적인 발표에 조금 실망을 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그동안의 어떤 그 싸움, 대립에 있어서는 이건 브라쪼가 잘못한 거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지속적으로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라고 해서 브라쪼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플릭이 사실 어떤 과정보다는 그냥 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미가 있었잖아요. 저 시즌 끝나면 그만할게요. 그랬더니 아무리 오라도 지금 과정이 안 좋은데? 뭐 이런 이제 여론이 있다. 확실하게 회의 결과 그게 나오고 나서 얘기한 건 모르겠는데 먼저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 절차. 그것 때문에 루메니게조차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화가 났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플릭의 뒷배인 루메니게도.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차기 감독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 일단 거거든요. 플릭이 떠나는 건 사실 떠나는 거죠. 아까 뭐 절차는 남아 있다고 했지만 이사회를 거쳐서 뭘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뭐 이제는 뭐 저렇게 공적으로 개인이 발표를 했는데 그걸 붙잡아가지고 안 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바이에른 쪽에서 공신력이 가장 높은 그 플라텐버그라던가 그런 기자들 같은 경우도 플릭은 사실상 이제는 떠날 거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도 떠나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런 마찰 그러니까 먼저 발표한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떠나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제일 유력한 건 대표팀이에요? 내부가 좀 빠져나가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 바이에른 뮌헨, 플릭이 빠져나오는 바이에른 뮌헨 자리는 나겔스만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냥 가장 높다는 거죠. 가장 높다. 지금 거기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근데 이제 나겔스만이 오려면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그 라이프치히 쪽에 1,500만 유로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놈의 위약금들은 참. 원래 거기가 1,000만 유로인데 원래 위약금은 1,500만 유로를 지불하면은 보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나겔스만 그 감독 선임에 실패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아약스의 테나흐 감독도 거론되고 있다. 차기 감독 후보로. 맞아요. 이름 나오더라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겔스만이 어쨌든 뮌헨으로 가장 유력하면 토트넘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일단 후순위라고 봐야 되겠네. 토트넘은. 독일 쪽 언론 보도상은 입장에서는 후순위다. 이건 어떻게 될까 진짜. 근데 이렇게 감독들의 이동이 상당히 지금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 분데스리가가 난리도 아니죠. 왜요? 지금 상위권 구단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일단 도르트문트가 로제 감독 데려오기로 했죠. 메넨글라드바흐. 그러니까 이제 메넨글라드바흐가 프랑크푸르트, 현재 그 분데스리가 4위인 프랑크푸르트의 아디위터 감독을 이미 선임을 그 다음 시즌부터 뛰기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을 맡기로. 그리고 또 이제 바이에른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겔스만을 만약에 데려가요. 그러면은 라이프치히도 또 다른 감독을 데려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이 연쇄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데스리가 상위권 팀들이.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이렇게 플릭 또 나겔스만 또 그에 대한 연쇄 이동 같은 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